공연 사역이 중단된 국내 NGO들. 대상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일제히 중단된 아동 교육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진 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 NGO의 사역은 어때야 할지 그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기후 문제는 물론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인류의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큰 고난을 겪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이야말로 지속적인 사회 구제에 힘써온 NGO 기관들의 촘촘한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 세이브 더 칠드런 오준 이사장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이 방송국에 딱 양쪽에 앉아 계시니까요. 무게가 보통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 회장님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저에게 초청해서 저 이야기도 듣고도 했는데 지금 사역이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건국대학 교수로 있다가요. 네.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에서 네. 이제 어린아이를 돕는 이제 회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의 그 기관 이야기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외교관으로 오래 일했는데 저는 대사도 했죠. 유엔 네. 대사를 마지막으로 외교관 퇴직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이제 2018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주 주로 하는 사역이 뭔지 잠깐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민간 NGO입니다.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여자분이 전쟁에서 그 피해를 많이 보거나 고아가 된 아동들. 근데 그게 영국 아동을 도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네. 적국, 그러니까 독일 아동을 도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영국에서 이런 걸 왜 하냐? 그러고 뭐 체포도 됐고요. 그 네. 창시자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뜻이 아이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니까 우리나라 아이뿐 아니라 우리 적의 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은 국적, 종교, 성별, 문화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다 도와주고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조명 회장님 좀 구분되나요? 월드비전하고 좀 달리 구분되는 게 있나요? 구분되는 게 이제 사실 어린아이를 돕는 거는 똑같고요. 네.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동 후원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존경하는 오준 이사장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하는 게 참 감회가 깊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근데 월드비전의 네, 그래서- 크기는 어느 정도 크게요? 네, 저희가 그 사실은 월드비전이 독특한 게 국제기구인데요. 네. 사실 시작을 한국에서 하게 돼요. 오호. 네, 미국의 목사님이 바피오스 목사님이 한국 전쟁 때 이제 그 전에 종군 기자로 오셔다가 그 어려움을 보고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월드비전이에요. 그때 근데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게 장로교만 하는 것보다 초교파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월드비전은 목사님들이 만든 어허.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월드비전이 지금 71년이 됐는데 네. 이제 71년 전에 한국전 시작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 100군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민간 단체 중에 하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조 회장님은 이제 교수님이셨고 또 에이즈 퇴치에 또 아주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이 일을 수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저도 사실 갑작스러운 일이고요. 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것을 생각을 안 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갑작스럽기는 하지만은 전혀 생소하지는 않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이 이제 아동 그 후원을 받던 아동 어린이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저를 또 마침 도와주신 그 미국 후원자가 그 에드나 어머님이 45년간을 미국 그렇죠. 보내줬어요. 요 분의 책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꼴찌 박사. 네, 네. 그 책에 이제 내용이 다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어차피 교수님이셨는데 네. 왜 이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대사님. 예.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외교관이었을 때부터 네. 퇴직을 하면은 이런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꿈을 뭐 꾸고 이런 있었군요. 생각을 네.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저는 사실은 제가 일하려고 하던 단체들의 분야는 장애인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엔 대사일 때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했어요. 2년 동안. 네.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이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제가 계속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독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장애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장애 단체들하고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물론 장애는 아니고 이제 아동 인권이지만 인권이라는 그 큰 말하자면 우산 하에서는 네. 다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몇십 년을 앞당겨서 전 국민이 그 학습한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두 분의 단체는 좀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고 접촉하고 부닥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단체에도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이 또 많아졌나요? 그럼요. 사실 정말 후원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렇죠. 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침 그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자동 정보화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IT 시스템을 굉장히 디지털 IT 이 분야를 3년 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침 뭐 우리가 코로나를 알고 시작한 건 아닌데 타이밍이 좀 그렇게 돼서요. 이 비대면 시기에 이제 디지털 IT를 통해서 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서 그렇죠. 다 장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쪽도 그런 그렇죠. 활동들이 그러니까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아동들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학교가 닫은 겁니다. 학교가 한때는 90%까지 닫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열었는데 그래도 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 조사에 하면 한 1,0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아직도 못 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3월 달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못 그렇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IT 강국이고 또 선진국들은 학교를 못 가도 어떻게든 뭐 온라인으로라도 하는데 세계의 한 60, 70%의 개도국들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닫으면 그냥 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교육 공백이 생기고요. 뭐 잘 아시지만 목사님도 교육이라는 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시기가 굉장히 있는데 중요하니까. 그걸 놓치면은 네. 그 아이에게 평생을 가는 임팩트가 있죠. 네. 그 NGO 단체는 대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후원도 그렇게 대면으로 받는 것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감동도 줘야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다 멈췄단 말이야. 그중에 제일 많이 멈춰진 사역이 해외 사역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세계 100군데 월드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월드비전 직원들이 있어요. 예. 현지 직원들이 있고 거기 월드비전 에티오피아, 월드비전 가나 이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일을 진행하는 데는 사실 지장은 그러면 없습니다. 이제 거기도 이제 줌으로 하나 보죠. 예, 회의는 줌으로 하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관리자가 1명 정도는 갑니다. 예, 가지만은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데는 사실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일을 진행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어려움은 없어요. 이사님 그 단체도 해외가 많이 네. 연결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일도 있지만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현장이라고 그러죠. 필드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네팔에서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네팔에 있는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전 세계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일을 그분들이 이제 집행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네팔 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이게 교육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학교도 닫았고 뭐 자동차로 타고 돌아다니려고 그래도 네팔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약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금년부터 좀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 본부가 런던에 있는데 이미 6월 2일에 다시 열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네. 그 영국은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6월 2일부터는 정상으로 일한다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뭐 그 두 단체가 뭐 사업을 해서 자금을 만드는 단체이기보다는 후원을 좀 많이 받는 단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코로나 사태의 후원 정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자체가 또 그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교회 후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교회 후원이 거의 3분의 1로 딱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그 수입이 한 60%가 올라갔어요. 거꾸로 또. 거꾸로.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수입 구조는 맞췄고. 예, 수입은 우리가 손해 본 건 없는데 그러나 이제 계속 이제 그 우리 숙제죠. 예. 그거 어때요? 저희의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자지만 예.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제 종교와 무관합니다. 그 어떤 종교이든 상관 안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냥 일반 개인 후원들이 이제 많이 저희가 의존하는데 개인 후원자들은 의외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내시는 후원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작년 말까지는 아직은 후원을 변동이 드리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없고. 네, 제 생각에는 우선 작년에 우리가 받은 타격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타격이 큰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취업자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봉급 생활자들이 역시 이런 자선단체에 대한 후원에는 주된 그 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행히 아직 여파가 미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이 금년에도 계속 나빠지면 이제 실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죠. 금년 1월달 실업자가 우리 기록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확대된다면 저는 이런 자선단체들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자선단체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나 활약이 지금 사실은 이제 막 더 네. 필요할 때가 됐는데 네. 서로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도움이 너무 필요한 양극화 시대가 아직 극단을 치닫고 있는 때가 되었는데 네. 사실은 마음껏 해야 할 필드도 좀 없어졌고 네. 그리고 또 지원금도 약해진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 하는 숙제를 좀 안고 내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월드비전은 이제 어떤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면 사실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기업인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는 기업도 또 많아요. 예. 골프장 잘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그런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돼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도 수출이 오늘 신문 보니까 9.8% 증가했거든요. 네, 수출이 9.8% 작년보다 증가했어요. 그것처럼 실제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향상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아픈 목소리를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저는 경제 자체는 그렇게 나빠지고 수출은 잘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예. 이제 팩트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조 회장님 혼날지 모르니까 예. 안 되는데 잘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아니 그래서 팩트 제 체크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수출은 늘어난 건 팩트가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문 봤으니까요.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또 실제로 만나 보니까 어려운 기업도 있고요. 또 잘 되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데 예. 이제 어려운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우성이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예. 후원을 이렇게 받으려면 누군가는 막 감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감동이 되고 막 내가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감동적인 또 역할들을 여기 단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에 있는 회원들만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은 회원들 모집해야 되고 더 상황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하는 어떤 구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언택트 시대에 좀 더 감동적으로 다가갈게 영상으로 갈지 아니면은 좀 세미나로 갈지 어떤 그림을 좀 그리시는지. 저희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회복지 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경합하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어떤 장점과 다른 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다 아동 복지를 위한 단체이지만 네. 저희의 경우는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유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 그러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1989년에 체결됐는데 그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세이브 더 칠드런 창설자인 에글랜타인 잽 여사가 만든 아동 권리 선언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적으로 아동 권리의 역사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저희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무슨 요새 아동 학대 사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 아동 학대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보이스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그게 어떤 때는 우리 후원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어떤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아동 권리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저희의 이제 후원자인 거죠. 네. 마치 월드비전이 기독교 신자들이 후원자이듯이 각각 다른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진짜 그 크리스찬이 아닌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은 300억, 400억씩 이렇게 막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 크게 헌신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 후원자가 58만 명인데요. 네. 그 기독교 신자가 한 40% 미만이에요. 예, 나머지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정말 크게 기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이 기부를 더 많이 이렇게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게 이제 어려웠던 본인들도, 걸 네.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런 큰 NGO들이 의존하고 있는 개인 후원자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뭐 많아봐야 30,000원 이내로 후원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단체의 예산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개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군중의 대중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후원자는 계속 하는 네, 분들, 그렇죠. 계속 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소에게 예. 개인 후원자. 실제로 평범하신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아까 있어요. 말씀하신 200억, 300억 내시는 분은 한 번은 그렇게 낼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팬데믹 사건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정부와 어떤 국가기관과 손도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부하고는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그 복지 정책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 모든 국민한테 다 혜택이 갈 수는 없어요. 예. 모든 완벽한 정책은 없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NGO는 꼭 손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아이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NGO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NGO가 그러한 일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제 법 제정도 굉장히 완화해주고 규제도 풀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더더욱 이제 어찌됐건 월드비전은 기독교 단체로 이제 출발이 돼서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혹시 좀 더 그 이전과 다른 어떤 방향성을 제시받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뭐 감사는 늘 받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NGO는 이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중한 후원금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감사는 정말 심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정부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정 지정
그 후원금은 세제 혜택이 100%가 되는데 우리 NGO에 주는 거는 세제 혜택이 15%밖에 안 돼요. 예. 실제로 우리가 그 돈을 우리가 뭐 갖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좀 그 NGO가 할 수 있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거든요. 국가에. 세금은 얼마 낸다고요? 15%까지 세제 혜택을 줘요. 세제 혜택을. 근데 법정 후원금은 그거는 100%까지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100%로 이제 똑같이 올려줘야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후원금을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네. 뭐, 정부와 이런 NGO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저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상호 보완적이 아니고 서로 뭐 충돌이 있거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명환 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희의 경우는 이제 해외 아동을 위한 사업이 절반, 국내 아동을 위한 사업이 절반인데 아마 월드비전은 해외가 좀 더 크겠죠. 네, 70%. 네.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아동을 위한 사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제 원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네가 전 세계에 제공하는 원조의 한 30% 정도는 NGO를 통해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NGO를 통해 집행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인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기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원조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코이카라든지 해외 원조의 일부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3,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NGO를 통해 집행하는 게. 그러니까 NGO를 통해 집행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도 그걸 더 늘려야 한다. 하는 게 우리 NGO들의 이제 공통적인 희망사항이죠. 야, 그 기가 막힌 말씀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 얘기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는 어떤 그 기준은 그래도 좀 잘 공평해지자 또 어려운 사람 돕자 하는 쪽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계의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고 가고 있는 이런 NGO 단체 중에 대표적인 두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준단 말이죠. 많이 안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그렇게 NGO를 통해서 하는 그게 이제 저는 근데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부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랑 연결이 돼야 이제 코이카가 우리 해외 연재죠.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재부 산하에 있는 수출입은행도 해외 원조를 합니다. 그 두 기관이 우리 해외 원조의 양대 축인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정부가 뭐 그거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우리가 이런 NGO들이 그런 해외 원조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게 이껏 해봐야 지난 10년 이내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우리는 1990년대에야 우리가 국가로서 남을 도와준 나라가 됐어요. 제가 외교관으로 오래 생활했으니까 네. 1995년 정도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죠. 졸업했고 이제 남을 도와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10년은 남을 도와주긴 하지만 방법을 몰랐겠네요. 아니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당신들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 시작한 건 제가 볼 때 한 2010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또 NGO 단체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후원자들의 그 뜻이 드러나야 된다. NGO들이 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우리가 유지돼야 되고요. 이 큰 NGO들만 살아남고 작은 NGO들은 설당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은 온라인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굉장히 불편했고 어려웠지만은 또 익숙해지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